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것 하나 없다는 뽕나무. 총 7번의 뽕나무 우린물로 만들어지는 귀한 소금. 첫째 한 1분 들어갈 수가 없어.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한 뼈대 있는 전통 소금. 보약 한첩보다 귀하고 건강한 조미료가 바로 이 뽕소금이다. 하늘이 내린 신목이라 불리는 뽕나무로 만든 소금. 최상의 약성이 있는 최고의 뽕나무를 찾아내고 20시간을 달여 만든 뽕나무 진액. 소금에 뽕나무 진액을 넣고 버무리기를 7번 해야 하는 고행의 시간. 여기 제일 힘들지. 첫째 한 1분 들어갈 수가 없어. 전통 사찰 뽕소금을 재현한 대전 스님. 첩첩산중 깊은 숲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 천혜의 자연, 지리산이 품어하는 경남 산청. 짙은 색을 품은 가을산 곳곳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예리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 하더니 이내 발걸음을 옮겨버린다. 저기요. 이 깊은 산중에 대체 뭐가 있다는 것일까? 맞네. 이런 것밖에 안 돼, 이런 거. 요걸 뽕소금 만들려고 지금 자르고 있어요. 뽕소금요? 예. 나무로 소금 만든다고요? 야, 이거 삶아가지고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뽕나무는 동의보감에 뿌리, 잎, 껍질, 열매까지 어느 것 하나도 약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약재로서의 그 활용 가치가 크다. 뭐 당뇨, 고혈압에 다 도움이 효과가 있답니다. 전통 사찰에선 사찰 음식의 유일한 조미료로 뽕소금을 써왔다고 한다. 뽕소금의 핵심 재료가 바로 이 뽕나무. 잘라놓은 뽕나무 나뭇가지들을 한데 묶는데 하루 작업하는 그 양만도 엄청나다. 그런데 뽕소금에 넣는 뽕나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건 너무 커. 이건 안 돼. 이거. 세단이야. 이건 안 돼. 이거 요즘만하고. 뭐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하신 거. 약성도 뭐 이게 작년 3년산 이런 게 좋고 우리가 나무가 너무 커프면 안 돼. 한 어느 정도 굵게 해야 되는데요? 뭐 보통 이제 우리 손을 쥐어가지고 손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보통 2, 3년씩 늦어도 4년 안에 큰 거. 나야 우리가 삶아야 그 폼이 있어. 뽕나무의 약성이 가장 좋은 2년에서 4년생만을 골라 가지치듯 잘라낸다. 이 가지만 잘라야 되는 게 이 큰 나무를 비우면은 내년에 재생이 안 되고 그 올해 이제 자르고 나면 내년에 다시 또 재생이 돼서 또 내년에 잎이 나고 하니까 자르면 안 되지 이거는. 귀한 뽕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는 그대로 두고 잔 가지와 잎들만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뽕나무 가지치는 작업만 3시간째. 쉴 새 없이 가지를 치고 갖다 나르는데 뽕소금을 만드는데 뽕나무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일까? 무게 대충 한 500kg? 소금 엄청 많이 만들긴 얼마나 만들려요 이걸로? 이제 요걸 하면 뭐 오늘 우리 소금 비운 거 뽕나무 비운 걸 하면 소금만 한 1, 2톤? 뽕소금 작업 한 번에 자그마치 몇 톤을 만들다 보니 뽕나무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한 500kg의 뽕나무를 가져간 곳은 뽕소금 작업장.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까지 동원됐다.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진 대전 스님. 손길이 바빠졌다. 잘라가지고 자르가 말이지 여기 뽑아가지고 자르기 왜 잘라요? 그래 잘 마르지 이미 솥에 못 담잖아. 이른 아침부터 작업한 뽕나무가 시들어버리기 전에 잘게 자르고 햇빛에 빨리 말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뽕나무는 열체질이 돼가지고 수분기도 빨리 안 되면 떠뿌려. 잎이 노랗게 떠푼다고 뽕나무가. 그래서 빨리 말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잎이 노랗게 뜬다는 것은 곧 영양소와 수분이 빠진다는 것. 그만큼 약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약성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자르고 건조시켜야만 좋은 뽕소금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갈아내는 파석이지만 500kg이나 되는 뽕나무를 단숨에 갈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뭐 이런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2달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안 하세요? 이거는 가장 좋을 때가 요때라.
뽕나무 유사고라든지 때라든지 이제 그 엄동소래를 오면 잎에서 이제 뿌리로 내려가고 잎은 이제 잡수가 되거든. 그거 되기 직전에 가장 이게 뽕나무가 영양가가 많고 그래서 그때 주로 작업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뽕소금을 만드는 대전 스님에겐 가을철이 가장 바쁜 시기다. 약성이 최고조로 달한 요즘이 바로 뽕소금을 만드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뽕나무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500kg의 뽕나무를 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꼬박 3시간이나 된다. 이 물건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뽕소금 샀어요? 그 옛날에 내려오던 어린 스님네들이 하신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 옛날부터 그런 이제 유래가 있었고 그 은사 스님께서 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재현을 해봤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뽕소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된 편이죠. 뽕소금은 특히나 까다로운 제조 방법과 손이 많이 가는 수작업 때문에 사실상 사찰에서도 잊혀져 왔다. 그런데 햇빛에 말리던 뽕나무를 다시 나눈다? 요건 때가 많고 요건 잎이 많아. 한번 뿌리시게 말라는 거야. 일일이 손으로 가지와 잎을 나누는 일, 생각만 해도 번거로운데 가을철 벼를 수확하듯 뽕나무를 말려놔야만 1년 내내 편안히 뽕소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뽕나무 잎과 나뭇가지를 굳이 따로 말리는 이유는 뭘까? 이 안에 수분기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그리고 잎이 반 말랐을 때 같이 말라가지고 덤을 오면은 여기 수분기가 나가지고 잎이 떠뿌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분리시켜야 되고 잎은 한 3일이면 되고 이건 한 5일에서 6일 말라야 돼. 그래서 내가 몇 번 실패를 한 게 이대로 말라가 같이 담아 놓으니까 한 달쯤 있으니까 누런이 떠갖고 많이 못 먹어. 먹는 뽕나무다 보니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말려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양치. 그런데 치약이 좀 특별하다. 칫솔에 가득 묻히고는 사정없이 닦는데 이 사찰엔 치약이 없다고 한다. 뽕소금 우리 뽕소금을 양치하고 있어요. 여기 뽕소금이야. 스님의 치약은 다름 아닌 뽕소금. 풍치도 안 먹고 풍치도 났고 한 3개월만 하면 풍치가 나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이빨을 가져갈 수 있어. 특히 뽕소금 같은 거 하면. 개운하게 뽕소금 양치를 하고 어디론가 가는 대전 스님. 여기 우리 보물창고. 여기는 이제 우리 뽕소금의 주 원료 뽕나무. 작년 가을부터 말려놓았던 뽕나무를 꺼내보는데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건조된 상태다. 본격적으로 뽕소금을 만들기 위해 귀한 재료 뽕나무를 골라 담는데 뽕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약성 그대로 잘 말려진 뽕나무 가지와 줄기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문제가 있고 이제 씻어야 돼요. 문제도 있고 공기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을까 싶어 씻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기를 뺀 뽕나무 가지와 잎이 가는 곳은 바로 대형 가마솥. 한번 작업할 때마다 최소 50kg 이상의 뽕나무가 필요하다. 이거 삶고 물러서기 때문에 소금 한 100kg까지 못 만들어요. 이거 해봤자. 뽕나무 양은 한 5, 60kg 되지. 5, 60kg 정도 되지. 뽕소금을 어떻게 만드나 했더니 먼저 뽕나무를 물에 삶아준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뭔가 들고 오는 대전 스님. 뽕나무 소금 만드는데 난데없이 가져온 이것은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다. 완도와 기장에서 공수한 질 좋은 다시마를 가마솥 가득 차도록 넣어주는데 뽕소금, 이름 그대로 뽕나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 뽕나무에 다시마까지. 그렇다면 뽕소금의 재료는 몇 가지나 될까? 다시마, 뽕나무, 다시마, 포고버섯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포고버섯. 향기로운 맛이 난다는 귀한 표고버섯까지 아낌없이 넣었는데 뽕소금에서 특히 구수한 맛을 낸다. 동의보감에도 표고버섯은 버섯 중에 으뜸이라 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 특히 면역력을 좋게 한다고 전하는데 약 2kg의 표고버섯을 넣는다.
동의보감에 곤포라는 이름의 약재인 다시마는 막힌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전해오는데 3kg의 다시마가 들어간다. 재료만도 뽕나무 50kg에 다시마 표고버섯이 5kg이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만들면서 터득해온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삶는 시간이 내일 아침 한 8시, 9시까지 밤새서 삶는 지금. 한 몇 시간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20시간 정도 삶습니다. 가마솥이 넘치도록 뽕나무와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지리산 맑은 물에 달여낸다. 재료가 가진 최고의 약성을 제대로 빼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 조절이 중요하다. 수시로 불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20시간의 장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 저녁 진액을 달인 지 10시간이 지났다. 처음에 이 솥을 장작불로 해가지고 불을 뗄 때는 뭐 소도 한 11개 정도 망가지지. 소금이 눌러가지고 그 시행착오 많이 겪었지. 사찰에서 입으로만 전해오던 전통 뽕소금. 뽕소금을 재현하기까지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가 말라놨기 때문에 뽕나무 애기 나오면 이게 갈색을 나와. 지금 이 상태에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누에가 먹고 비단을 만든다 하여 이름 붙여진 신목 뽕나무에 다시마, 표고버섯까지 건강한 재료들만 끓여낸 진액이니 지금 당장 먹어도 보약 한 첩이 따로 없을 정도로 진하게 우러났다. 그렇게 달여낸 지 20시간이 지나고 과연 진액의 상태, 그 맛은 어떨까? 잘 됐어. 많이 우러났어요. 그리고 뽕소금엔 진하게 우려난 진액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운 체에 걸러준 것이 중요하다. 가마솥 앞에서 꼬박 20시간을 지킨 대전 스님. 이제 절반의 일이 끝났다. 이젠 진짜 소금을 만들 차례. 한 번에 100kg의 소금을 털어 넣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소금 일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흰 소금을 넣어가지고 수분기를 좀 날라보내 기능 같고요. 날라보내서 이제 저 물을 계속 붓는 거야. 날라가면 붓고 날라가면 붓고. 마치 대형 프라이팬에 열을 가하고 소금을 구우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 소금에 열을 가하면 불순물들이 희뿌연 연기로 날아가게 된다. 소금이 구워지면서 뿌옇게 불순물들을 날리고 있다. 냄새 맡아보면은 콩물이 딱 들어가면 냄새 딱 틀려. 그전에 나는 냄새 지금 많이 나지만 막 냄새는 못 맡아. 이거 엄청 똑같거든. 지금 기름 냄새 나는 거. 근데 바로 콩물 딱 들어가면 동시에 물이 딱 틀려. 냄새가 틀려. 구수한 냄새 틀려. 소금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2시간 동안 구워줘야 한다. 소금을 다 굽고 나면 본격적으로 뽕나무 진액을 소금에 뿌려주는데 진액을 뿌리자마자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했다. 진액이 소금에 골고루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한 번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6번 더 들어가야 돼. 7번이나 보시는 거예요? 7번. 여러 번 들어가야 이거는 맛이 이제 한 3번 넣으면 색깔은 예쁜데 노란 청양색깔 나오는데 맛이 없어.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너무 감고 좀 이래가지고 막 7번을 적절히 원래 9번 해보니까 너무 검더라고 색깔이. 뽕나무 진액이 소금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 총 7번에 나눠 진액을 넣었는데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귀한 노하우다. 고온에 소금을 굽다 보니 순식간에 눌러붙거나 타는 것이 문제다. 팔이 끊어지도록 저어주고 확인에 또 확인을 해야 한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아까 한 맡아봐 보는데 맡아보면 아까는 좀 아주 독한 거 하우오픈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저는 냄새마다 구수한 냄새가 나다. 2번의 진액을 넣자 구수한 냄새로 변하고 3번째부터 횟수가 늘어갈수록 옅은 황색에서 점점 짙은 황갈색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30분 간격으로 마지막 7번째 뽕나무 진액을 넣자 짙은 갈색의 소금으로 변했다. 마지막까지 소금이 타지 않도록 저었고 또 저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급히 손을 떼는 스님. 3시간이 달아있는 쇳덩이에 살짝 손이 닿았을 뿐인데 제법 깊은 화상을 입었다. 뒤에 있어. 저 엄청 뜨거워. 손에 화상을 입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대전 스님.
뜨거운 불 앞에 서 있기를 벌써 24시간째. 뽕소금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도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면 이걸 적당하게 빨리 쪄서 뒤에 기계가 물론 적겠지만 헛뜻에서 한 1분을 떠날 수가 없어. 딱 작업할 때 꼭 붙어야지. 벌써 10년째 뽕소금을 만들 때만큼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7번 진액을 넣어 완성된 뽕소금을 어디론가 들고 가는데 짙은 갈색의 뽕소금을 볼 새도 없이 사정없이 쏟아버린다. 이 상태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우리가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기는 나무 같아도 이 안에 백에 전부 황토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황토를 바르고 편백나무로 지은 뽕소금 숙성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수분을 건조해야만 비로소 진짜 전통 사찰의 비법이 담긴 짙은 갈색의 뽕소금이 탄생한다. 고온에서 7번의 뽕나무 진액을 넣고 만든 뽕소금. 소금이라기에 익숙하지 않은 색이지만 어느 소금보다 부드럽고 다시마, 표고버섯까지 들어가 입에 감기는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저녁 시간 한창 스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구수한 우엉나물에 넣는 이것 바로 뽕소금. 국에 간을 할 때도 뽕소금을 사용한다. 뽕소금 넣을 때는 일반 조미료나 다시다는 전혀 안 넣고 이 뽕소금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요. 모든 나물에, 국에, 모든 음식에 다 넣을 수 있고요. 간을 맞추는 소금을 넘어서 조미료 대용에 양치용으로까지 쓸 수 있는 다용도 소금이다. 뽕소금으로 맛을 낸 전통 사찰 음식으로 한상이 차려졌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서야 한숨 돌리는 사람들. 잘 먹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밥상. 어떤 조미료도 없이 뽕소금이란 사찰 전통과 더불어 천연 재료의 맛과 지혜를 이어가고 있다.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면서 음식 맛도 내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심이고 모든 분들이 묻고 좋다고 찾아주니까 또 거기에 이제 힘껏 조그만한 내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보람을 느끼는 바람에 하고 있습니다.